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할게요. 그죠? 뭐 해야지 뭐 이거 시끄러운데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지. 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일단 발언 내용은 이거예요. 예, 이게 꼭 다스베이다에서 문제, 이게 김어준이 문제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뭔 사고가 나면은 꼭 김어준 방송에서 사고가 나더라고. 이게 이제 김어준하고 유시민을,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제 발언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보수 유권자들의 이것도 뭐 악마화의 결과겠죠. 예, 악마화의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그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나 이제 화법이 저도 비슷하긴 한데 좀 이 조롱하는 화법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편이 보면 좋아. 예,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같은 편이면은 기분이 좋은데 상대편에 있으면은 이제 그 주먹을 부르는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야. 예. 저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같은 편이니까 제가 얘기하면 막 재밌다, 막 크크크크 막 쓰시고 이러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저 새끼 저거 주둥이를 꿰매버리고 싶지. 예? 제가 말을 깐족깐족거리고 제가 한동훈하고 뭐 대한민국 한동훈은 저 레벨에는 못 올라올 것 같고, 예, 한동훈이는 뭐 그렇다 치고, 예, 깐죽거리는 걸로는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원톱이다,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종종 드리는데, 이게 이제 같은 편이면 좋죠. 예. 근데 이제 상대편이 보면은 진짜 입을 꿰매버리고 싶고 막 주먹을 부르는 거지. 예,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후배들이 예전에 제가 그 일선에서 뛸 때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형은 같은 편이라 진짜 고맙다고. 형이 같은 편이라 정말 고맙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와, 형이 진짜 무슨 국민의힘 쪽 저 보수 진영에 있었으면은 정말 짜증났을 것 같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진짜로 한 적이 있어요. 같은 편이라 고맙다. 형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운동권을 안 하고 진보 쪽이 아니었으면은 국민의힘에 갔으면은 진짜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고, 예, 어떤 식으로건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다. 아니면은 이제 무슨 그 뭡니까 그 조 모시기 있잖아요. 예? 그 다단계 해가지고 사기친 놈. 예? 그 세계적인 사기꾼이 됐을 것이다. 예.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 예. 나라를 팔아먹든지 세계적인 사기꾼이 될 그런 인간형이다. 근데 다행히도, 예, 제가 이제 민주 진보 진영으로 오는 바람에 나라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상대방이 보면 진짜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 방송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 화법도 그렇고, 예, 이제 저는 뭐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조이팔, 예, 그죠, 예, 뭐 조이팔이 됐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 후배들이 했던 적이 있어. 예.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야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뭐 깐죽거리고 지랄 발광을 해도, 예, 그냥 개 무시 당하는 거지.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예, 나름대로 이제 뭐 그 유명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인물들이다 보니까 이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이게 진짜 아주 얄미워 죽겠는 사람들인 거예요. 얄미워 죽겠는 거야. 김어준이건 유시민이건 막 짜증 나는 거지. 그리고 엄청 약 올리잖아 막. 예, 유시민 작가가 나이가 들면서 더 이렇게 그 조롱이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뭐 매블쇼나 뭐 그 김어준 방송이나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해서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게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반어법 쓰고, 예, 이런 게 진짜 되게 심해졌어.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 뭐가 나는 스타일이 된 거지. 예, 특이한 경우죠. 예. 저도 그래도 지금도 이제 많이 깐죽된다고 욕처먹고는 있지만은 나이 먹으면서 좀 덜해진 건 맞아요, 저는. 예, 이게 사람이 이제 연령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무뎌져. 예, 둥글둥글해지잖아 아무래도. 근데 유시민 작가는 요즘 더 뾰족뾰족해지는 것 같아. 예, 갱년기도 지나신 것 같은데, 예, 많이 막 뾰족뾰족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두 사람을 유시민이나 김어준을 이용해 먹는 게 있어요. 예.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설치면은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돼요.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김어준이나 유시민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수층들이 결집되는 데는 유시민만큼 효과가 좋은 처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수의 대지 발정제다 거의 유시민은. 진보 쪽에서 보면은 신경 안정제인데,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돼지 발정제 수준, 거의 발작제 수준인 거예요. 발작제, 발정제도 아니고 돼지 발작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은 유시민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나 뭐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뭐 김어준 씨는 그걸 뭐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유시민 작가는 이제 좀 억울하다 이런 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지. 내가 뭐 크게 뭘 무슨 큰 말실수를 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쟤네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이용당하지 않는 것도 역량이에요. 제가 볼 땐 이용당하지 않는 것도 역량이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를 제가 굳이 뭔가 뭐 비판을 하자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선거 때마다 이렇게 돼 왔다라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잖아. 보통 선거 한 열흘 전, 뭐 일주일 전 이때쯤 되면은 유시민 꼭 등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보세요.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이죠. 지지난 총선 때는 뭐 유시민이 180석 얘기했다고. 그 누굽니까? 양정철이 막 유시민 까고. 그래갖고 뭐 유시민이 이제 뭐 정치 평론 접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장마다 꼴뚜기인 거야 유시민은. 이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시민 작가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쟤네들이 유시민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지 않는 한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을 다물었다고도 또 씹을 놈들이야. 그래서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리 억울해도 계속 당하면 당하는 사람 바보지. 그래서 저는 그 유시민 작가들이 조심을 했어야 된다.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진보 민주진영, 본인이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공적 지위도 없는 인물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유권자들이 진보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스피커를 갖게 된 만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매번 걸려들면은 그건 본인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발언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문제를 삼자면 또 뭐 한없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이게 좀 사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유시민 작가처럼 저는 그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뭐 사실 이거 뭐 조롱하는 의도로 한 얘기인 거라는 걸 알겠어. 웃기려고 한 거지, 웃기려고. 근데 웃기려고 그렇게 따지면은 설란영이가 그 국회의원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본인이 뭐 노조는 세고 못생기고 그 뭐라 그랬습니까? 세고 과격하고 못생기고 본인은 예쁘고 문학적이고 뭐 부드럽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쳐맞았잖아요. 뭐 엄청나게 쳐맞지도 않았지. 뭐 유튜버들이나 때렸지만 하여튼 얻어맞았잖아 설란영이. 그 설란영이 그렇게 해명을 했어. 난 농담이다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다. 그 농담으로 한 얘기면 그냥 넘어가냐고. 선거 때는 다들 지금 날 세우고 뭐 하나 걸리기만 해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냐 이거예요. 네? 이런 발언을 했어야 되느냐. 단지 재밌기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뭐 그닥 뭐 재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그러니까 설란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제 심리 분석을 했는데 이거를 삼류 저는 그 호스테스 무비라고 그러죠. 70년대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뭐 이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는데 그 신분의 격차가 크게 나는 거지.
그래갖고 뭐 여성이 호스테스 술집에 나가면서 남자를 뒷바라지를 해. 그래갖고 이제 남자는 막 검사가 돼. 검사가 되고 뭐 의사가 돼. 의사가 되고 나니까 갖다 버려요. 여자를 버리고 이제 부잣집으로 장가를 간다. 그러다가 이제 복수를 한다. 예? 이 뒷바라지를 했던 이제 조강지처가 복수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영화들이 많았어. 70년대. 이걸 이제 호스테스 무비라고 합니다. 호스테스 영화. 한참 이제 뭐 인기가 있었던 장르였는데 뭐 지금은 안 만들죠. 당시 사회상을 이제 반영한 건데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을 좀 비유해서 설란영 씨 입장에서 뭐 설란영 씨 이것도 근데 관심법이잖아요, 사실. 설란영 씨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알고 보니까 설란영이 김건희보다 더 큰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설란영이 대학도 못 나오고 그런 사람이 서울대 출신의 학출 노동자, 대학 출신 노동자로서 결혼을 하니까 김문수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 원래부터 자기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남자와 혼인을 해 내가 좀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런 조건에서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이게 과연 타당한지도 전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설란영 씨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은 저런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진짜 설란영의 본심이다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마디로 저건 뇌피셜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지금 그래갖고 노동계하고 진보 쪽에서도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유시민을 물어뜯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 학출한테 시집간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노동자에게 시집을 간 설란영은 출세를 해가지고 그냥 김문수를 추종하고 숭배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설란영이 노조 출신들은 과격하고 세고 뭐 못생겼다. 이런 설란영의 주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저 뭐 유시민 작가가 유시민 작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성향이나 철학을 놓고 볼 때 뭐 노동자들을 무시를 하려고 했다거나 여성들을 뭐 남성의 부속품으로 보려고 했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솔한 측면이 있었던 거야. 그런 공격을 당할 만한 빌미를 준 건 맞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고 이게 별 얘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건데 이준석이는 지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과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잖아. 자, 이 발언이 노동자들이나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발언이 아니었다라면은 아무리 조중동에서 부산을 떨어도 이게 어떤 정치적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굳이 이런 발언을 이 선거를 4일, 4, 5일 앞둔 예민한 시점에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굳이 해야 됐는가? 이 발언이 잘못된 발언이냐, 긍정적인 발언이냐, 부정적인 발언이냐를 떠나서 이런 얘기를 선거를 며칠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해가지고 먹잇감을 던져줄 필요가 있냐. 그리고 유시민 작가 정도의 내공을 가진 평론가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조심스럽게 진짜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방송에서 발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매번 반복되면 선거 때마다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유시민 작가의 책임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매번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잖아. 선거 때마다 유시민이잖아요. 그럼 어디 뭐 차라리 선거 한 열흘 남겨놓고는 낚시 좋아하시니까 방송 이제 그 전에 열심히 방송 출연하고 선거가 한 임박한 시기에는 낚시를 좀 다녀오시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고요.
그 하나 팩트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이제 고졸 출신의 노동자 여성이 서울대 출신의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대선 후보의 배우자까지 된 이런 이제 성공 스토리에 본인 스스로 도취를 해가지고 그 지금 그 발광 하여튼 뭐 미쳐 날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 이제 팩트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언젠진 모르겠는데 고졸은 아니에요 설란영 씨가.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잽싸게 이거 신분 세탁하대. 여기 보시면은 설란영 프로필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김문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배우자다. 과거 세진전자 노동조합 여성부장 위원장으로 활동한 노동운동가다. 노동운동 동지였던 김문수와 결혼하여 긴 세월 동안 정치인 배우자로서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 설란영 씨 맞죠? 이분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순천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성심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인데 학사잖아요 학사. 아니 왜 고졸이라고 그래 국민의힘에서. 이것들이 고졸 코스프레를 해요. 그래갖고 요거를 지금 뭐 프로필에서 막 삭제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어. 제가 유시민 작가가 이제 착각한 건 이거 아닌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 대졸이야 대졸. 유시민 작가님 요거 사과를 해야 돼요. 뭐 대학을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진전자에 들어가가지고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간 거야. 근데 아무튼 이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대졸을 자꾸 고졸이라고 그랬어? 유시민 작가가 요거는 좀 정정을 해주세요. 고졸은 아니다. 대졸이다. 이게 성심여자대학교가 그 카톨릭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왜 본인은 문학적이고 예쁘고 부드럽다 이런 발언을 했나 그랬더니 그 뭡니까 그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본인은 아마 그 저기 뭡니까 문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정정을 해드립니다. 유시민 작가가 착각한 건 뭐 당시에는 고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란영은 대졸이다. 대졸로 해달라. 내일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요 팩트는 분명히 체크를 해주세요. 대졸이다 설란영은. 자 그렇고요. 저는 이거보다는 유시민 작가가 오늘 그 노무현재단 사람 사는 세상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유시민 작가 발언 내용을 영상으로 좀 보시고 요걸 저는 오늘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작가나 뭐 방송쟁이가 평론가가 말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물어뜯는 저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긴 한데 뭐 그런 실수도 웬만하면 자꾸 반복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뭐 요거는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진짜 제가 유시민 작가를 좀 비판하고 싶은 건 이 대목이에요. 복만삼님 이젠 당권 잡으려고 하다 본인 낙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를 하네. 자 오늘 유시민 작가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 내용 일단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인데 이제 현실 권력의 편을 든다는 것은 특히 우리 같은 먹물들한테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정치를 떠나면서 이제 한겨레인가 인터뷰를 딱 하나 했는데 그냥 제목이 그때 이상한 놈 하나 왔다 갑니다 그거였어요. 나는 정말 이상한 놈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제될 것이다. 내가 정치를 떠난 후에도 계속 이상했던 놈으로 언론에서 되풀이 말할 것이다. 제가 얘기한 그대로 지금도 뭐 언론에서는 저는 그때도 이상했고 지금도 이상한 놈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현실 권력자를 옹호하면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는 뭐 영혼의 쌈상둥이 뭐 그다음에 뭐 긴급 처리반 뭐 무슨 뭐 119 뭐 무슨 뭐 그런 5분 대기죠. 노무현을 위한 5분 대기죠. 뭐 왕의 남자 심지어. 네.
정말 조롱과 비아냥을 5년간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제 그게 하도 제가 맺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되셨을 때 절대 정부에는 일 안 한다. 그리고 밖에서 돕겠다. 네. 이렇게 하고 전 알아보는 밖에서 도우려고 애썼어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뭐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서 하라고요. 국민들이. 그거 2번 했으면 저도 한 번은 안에서 한 번은 밖에서 했으면 됐잖냐. 이제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했어요. 저는. 네, 그 나라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현실 권력을 지키는 일도 나는 안 할 거야. 이제 그냥 알아서 하세요 다. 저는 좀 삐진 상태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지금 필자들이 이 책의 필자들이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전체 내용은 노무현 재단 뭐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체 내용 그때 보시고 저는 사실 이게 좀 거슬렸어요. 예, 유시민 작가가 물론 뭐 지금 이제 화가 나니까 화가 나서 뭐 저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건 아닌데 본인이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을 안팎에서 도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밖에서 돕겠다. 뭐 어용 스피커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난 안 돕겠다. 나는 이상한 놈으로 찍혀가지고 여기저기서 난도질 당하고 그러니까 난 이제 안 하겠다. 알아서들 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엘리트 의식과 선민 의식에 유시민 작가가 좀 쩔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재명을 돕는 것, 이재명을 지키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저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유시민 작가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을 좀 지켰는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켰는지, 그 본인이 혼자서 다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제 연세도 있으신 분이 이거 픽 토라져가지고 그게 무슨 본인이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게 시혜예요?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거예요, 의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지키자, 이재명을 뭐 지키자 이러고 있는 게 진짜 뭐 이재명이라는 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공화국의 정신을 지키고 공화국의 국채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마치 저는 유시민 작가가 뭐 영향력이 있는 거는 뭐 다 인정을 하는 바지만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공헌을 하겠죠.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뭐 떠들어 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유시민 작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재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러면 더 큰 도움이 되지.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요. 유시민 작가가 나는 이상한 놈으로 역사의 박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조중동과 보수 세력에 엄청난 비난을 받은 거 맞아요. 너무 힘들었겠지. 근데 그 반대급부로 유시민 작가가 누린 것도 많잖아. 정말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책도 많이 팔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 그 방송 나가가지고 인기도 끌고 출연료도 받고 했잖아. 마치 본인은 무슨 대단한 손해만 보고 희생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뭐 봉사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저는 희생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뭐 득을 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옥 간 거 외에는 저는 희생만 했어요. 한 20-30년을 아무 빛도 못 보고 득도 못 봤어. 지금도 뭐 시청률도 그냥 그저 그래. 재미없어. 한 10,000명은 돼야 이게 방송하는 재미도 생기지.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가지고서 뭐 징징댄 적 있습니까? 근데 닦아놓고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나 이 정치 전선에 나와가지고 그 핍박받은 것도 많고 조리돌림도 당하고 힘든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 반대급부로 사랑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아니 했잖아. 뭐 희생만 했습니까? 본인이 마치 희생과 봉사만 하고 산 것처럼 저는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지금 오히려 화가 났어요. 뭐 그 설란영이 발언한 거야. 뭐 사람이 떠들다 보면 원래 말이 많아지면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방송쟁이들에게 평론가에게 실수란 그냥 숙명인 거야, 숙명. 왜? 쉴 새 없이 나불거려야 되는데 아무리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나불거리다 보면은 말이 많아지면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말이 많아지면 실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나 방송쟁이는 말 실수는 거의 숙명이라고 봐야 돼.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태도인 거지.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가 중요한 것이지 실수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 설란영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뭐 물어뜯을 얘기는 없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는 저는 뭐 이건 대단히 아쉬웠어. 마치 우리 시민들에게 혹은 뭐 민주정부에 대단한 시혜를 베푼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큰 도움을 준 건 맞아요. 큰 도움을 준 건 맞지. 근데 그게 시혜인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알아서 하시라? 그럼 뭐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으면은 여기서 유시민 작가가 혜택 보면서 살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것도 엘리트 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민 의식과 엘리트 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란영 씨에 대한 발언도 설란영 씨 깔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여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가 서울대 출신 학출하고 막 결혼을 하니까 그냥 황송해가지고 김문수를 떠받들고 살고 그런 것만 깔 일이 있나? 그 차라리 김어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설란영이 노동자들을 비하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엘리트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실수가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뭐 알아서 해라 나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그것도 뭐 본인의 마음이긴 하지, 그죠? 본인의 자유이긴 한데 제가 아까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 벌금 매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으로서의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 외구놈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그냥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 뽑아놓고 이재명이 알아서 해. 명의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 이른바 문재인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문바라는 사람들이 인의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주권자로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이 대한민국,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재명 혼자서 못해요.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을 지지하신다라는 분들도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질 않아. 이재명 후보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거다.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일 뿐이다. 국민의 대리인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이에요. 이재명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서 함께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을 건드리는 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고 공화국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 정도의 내공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가 그 방송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 진짜 말실수는 그 설란형을 뭐 비하한 이런 말실수가 아니라 오늘 유튜브에서 한 이 발언이 진짜 말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